내가 질문을 하면 답을 줍니다. 근데 그 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챗GPT를 정답을 잘 내주는 기계라고 정의하는 순간 우리의 창의력은 다 말살되고요. 그건 틀린 답이에요. 방송 엄청 많이 하시죠? 피곤해 죽겠어요. 방송 뭘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아우 왜 이렇게 난리예요 챗GPT 때문에. 아니 분명히 제가 12월에 ET라고 KBS ETV에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첫 방송할 때는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 한 2주 정도가 난리. 원래는 제가 이제 IT 쪽 방송은 계속 루틴하게 나가는 게 있는데 IT 말고도 특히 이제 시사 쪽 뉴스 막 이런 데서 막 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뭐 챗GPT를 뭐 써봤더니 연설문 같은 거 잘 써지더라 이래가지고 이걸로 뭐 이제 공무원들 어떻게 쓸지 고민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뜨거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뭐 1억 명 넘는 사용자가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언론의 관심이 너무나 뜨거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YTN 뉴스를 한번 나가고 나서 CBS에서 뭐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이제 약간 거기에 맞춰서 약간 좀 해드렸더니 되게 그 MC분도 신기하셨던 것 같고 최근에 뭐 MKY 김민경 쌤하고도 뭐 하나 찍었는데 거기도 이제 보여드렸더니 와 놀라는 것 같고 확실히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놀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뭐 이곳저곳에서 뭐 인터뷰나 이런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서비스길래 뭐 국내 전 세계 다 이렇게 뭐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금 1억 명이 넘었죠. 말도 안 되는 속도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면 챗봇이죠. 챗봇. 우리가 챗봇은 되게 뭐 90년대도 있고 많았잖아요. 뭔가 채팅 넣으면 대답해주는 거. 근데 얘가 대답해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거의 뭐 사람처럼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막 쳐보고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활에 대한 문답이 아니라 되게 철학적인 얘기. 예를 들면은 뭐 소크라테스가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런 막 얘기도 하고 막 이거를 갖고 재밌게 쓰시는 분들은 신기하다고 하고 대학 교수님들은 뭐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비즈니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별의별 걸 다 써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뜨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옛날에 대답을 하면 대답은 약간 그냥 정말 기계가 대답하는 것 같고 옛날로 보면 이거 그냥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매끄럽진 않은데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매끄러운 느낌인 거예요. 매끄러운 느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이거 사람 대화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 라고 느낀 거예요. 약간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그렇죠. 뭐 사람 냄새가 나 뭐 이럴 수도 있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사람 냄새가 난다라.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얘는 진짜 대화를 하는 맥락이 있는 것 같고 내용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걔 그거 하던데 초성 퀴즈. 그렇죠. 초성 퀴즈. 진짜 제가 그거 보고 뒤집히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얘한테 룰을 줘요. 무슨 룰을 주냐면 야 지금부터 우리가 후민정음 게임 하는 거야. 그래서 룰을 처음에 알려줘요. 그럼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막 나중에는 얘가 이제 답답하니까 너 왜 이거 몰라?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한테 야 그럼 네가 한번 나한테 문제 내봐. 이런데 얘가 갑자기 알겠습니다. 비읍 시읍. 뭐야 너 나 맥이냐? 이렇게 되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무슨 진짜 뒤에서 사람이 치는 것 같은 이런 일들도 발생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챗 GPT가 기존의 인공지능 서비스랑 가장 크게 달랐던 거. 첫 번째는 사람들한테 사용하기 아주 편하게 만들어줬다. UI UX 기반으로 이렇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된 서비스가 됐다. 라고 하는 게 일단은 연구랑 상관없이 대중들에게 먹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에서 그럼 서비스 플로우는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게 했느냐라고 할 때는 오히려 학습의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을 바꿨다기보다는 파인 튜닝을 잘했다.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까지 있었던 인공지능의 방식에서 좀 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 냄새가 나는 이러한 형태들이 되다 보니까 와 얘가 진짜 맥락을 잘 얘기하는 것 같네 라고 느낀 거죠. 그런데 요즘 진짜 난리라 가지고 네. 저 써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열었는데 뭘 입력해야 될지 약간 네.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쓰면 좋을지 초보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좀 갖고 놀면 좋을지를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진짜 처음에 들어가면 되게 막막해요. 그리고 첫 번째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챗GPT 서비스는요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무슨 말이냐?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는 거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앱스토어에 챗GPT 검색하잖아요. 별의별 앱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앱스토어에서 챗GPT 검색해서 나오는 앱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거 까시지 마시고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냥 웹사이트에서 영어로 구글에 챗GPT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식 사이트가요. chat.openai.com
들어가는 그 URL이 나오면 아 그게 제대로 된 그 챗GPT구나. 그것부터 일단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 하실 때는 그냥 구글 아이디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계정으로 연동하시면 되고요. 그냥 연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얘가 처음에 뿅 하고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프롬프트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한 저녁 5시 넘어가면 접속이 안 되고 이상한 화면이 뜰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요. 특히나 미국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속했을 일과 시간에는 거의 접속이 불가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미국에서 만든 서비스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시간은 우리는 자는 시간이다. 챗GPT 안정적으로 들어오시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시에서 뭐 한 2-3시 사이 혹은 9시에서 2-3시 사이 낮에 좀 접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일단 드디어 접속을 했어요. 접속을 하면 이제 프롬프트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해야 되지? 그러면 잘 몰라요. 그죠? 그래도 일단은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뭐 제일 많이 하시는 처음에 들어오면 그냥 한글로 챗GPT 넌 뭘 할 수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리고 대화용으로 꼭 이렇게 뭐 할 수 있니?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챗GPT가 할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일단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챗GPT가요. 그 아예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력해라 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력해야 되니까 질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챗 GPT로 TV 방송 대본을 한글로 작성해줘 혹은 챗 GPT 관련 TV 방송 스크립트를 영어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방법론까지 써야 돼요. 혹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좋은 주제들을 10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작성해줘. 그렇게 쓰면 얘가 그거에 맞춰서 잘 써줘요.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쓰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웬만하면 질문을 영어로 하시는 게 잘 됩니다. 영어로 한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이 챗GPT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영어로 학습을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조금 딸립니다. 한국어는 제가 볼 때 오히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기준에 있었던 뭐 리튼 같은 서비스가 잘하는데 어쨌든 범용으로 쓰는 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영어로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영어로 질문을 어렵잖아요. 그죠? 영어로 질문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이 크롬에 쓸 수 있는 익스텐션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쓰더라도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입력을 해주는 그리고 다시 한국어로 하는 이런 이제 크롬 익스텐션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링크로 넣어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쓸 때 이거를 잘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고 최대한 영어로 쓰시는 게 좋다. 요즘에 저 유튜브 보면 이걸로 수익화 가능하다고 자동화 뭐 콘텐츠 그죠. 실제로 이거 수익화 이거 믿을 수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수익화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 챗GPT의 위력을 좀 느끼시기 위해서라도 따라 해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럼 요즘에 뭐 구글 유튜브에다가 뭐 유튜브 수익화 뭐 챗GPT 수익화 아니면 뭐 챗GPT 뭐 자동화 이렇게 검색해도 수많은 영상이 나오거든요. 따라 해보시는 건 좋은데 이게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오래 갈지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제일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이거든요. 구글의 검색 엔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요즘에 뭐 구글의 검색 엔진이 챗 GPT 때문에 위협받을 수 있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 1-2년 안에 일어날 일이라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고요. 그럼 지금 구글도 결국에는 이러한 컨텐츠들이 나오면 이걸 이른바 어뷰징이라고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품질 뭐 이런 형태로 거르게 됩니다. 이미 지금도 구글의 검색 엔진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의 형태는 되고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구글링해서 뭔가 검색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검색될 확률은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죠. 제가 만든 사이트를 막 어딘가 계속 홍보를 해요.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노출시켜요. 그러면 될 수도 있지만 막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돈이 올라간다라는 거를 임의적인 방식, 그냥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건 좀 어렵고요. 하지만 롱테일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1-2년 더 쓸 때 좀 있으면 몇만 원 생기고 이런 수준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막 지금 당장에 엄청나게 불을 만들어 자동화된 블로그 형태로 된다기보다는 이거를 기반으로 뭔가 커스텀하면은 그거는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챗GPT가 뭐 요즘에 있는 자동화 형태를 보면 아예 글을 완벽하게 써줘서 그거를 뭐 제피어 같은 걸 통해서 포스팅까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글의 가이드라인 같은 걸 보게 되면 인공지능이 100%쓴 글에 대해서는 조금 가이드가 센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영상도 마찬가지고 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전체적인 추이를 보더라도 인공지능으로 100%쓴 거를 갖고 뭔가 내가 수익화 학술화하는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이 인공지능이 쓴 글을 잡아내는 역으로 잡아내는 툴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안에도 이게 실제로 본인들이 만든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든 생성형 글이다. 그 생성형 글일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잡아내는 툴도 이미 오픈 AI 안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100% 인공지능이 쓴 글이다라고 하면은 검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막히거나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같이 쓰면 됩니다. 같이 쓴다는 게 뭘까요? 실제로 인공지능의 아이디어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맥을 바꾸거나 조금 틀린 것들 고쳐 나가면서 쓰면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쓰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블로그 포스팅 쓰는 글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이걸 갖고 진짜 수익화를 하시려면 자동화하기보다는 거기서 나온 글이나 글감을 갖고 내가 한 번 더 수정해서 같이 쓰는 형태가 된다면 이거는 충분히 수익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알파고 나왔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좀 충격적이고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알파고 때는 그냥 와 바둑 이세돌을 이기네? 그냥 뭐 와 쩐다 이런 건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수많은 사람들의 특히 지식노동자들이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약간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챗GPT 이제 시대에서 좀 우리가 특히 저 같은 문과생이나 그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가져야 될 태도나 챗GPT를 어떤 식으로 대하면 좋을까? 일단은 알파고를 보고 우리가 덜 충격받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우리가 바둑 기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둑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는 한데 나랑 안 와닿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바둑 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었죠. 실제로 지금 바둑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부터 바둑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바둑을 잘 둔다는 게 이제 확정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일단 첫 번째 바둑이 없어졌느냐? 프로 바둑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이 두는 바둑과 인공지능이 두는 바둑에 조금 차이가 있고 실제 바둑 TV 보시면은 요즘에 바둑 TV가 인공지능 판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공지능이 알파고 말고 바둑용 인공지능 서너 개가 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확률과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계속 개선해줘요. 그리고 다음 수를 여기다 두는 게 좋겠다, 저기다 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걸 해설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파고 같은 비슷한 인공지능들이 김덕진 선수가 여기다가 두셨는데요, 구단이. 자, 저기다가 두면 이길 확률이 몇 %라고 실시간으로 얘네들이 계산해줘서 이 인공지능 중에 얘가 계산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수를 두느냐 아니면 그거랑 다르게 수를 두느냐라는 것들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롤이나 요즘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거랑 좀 저는 비슷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오프라인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기에 대한 예측들은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둑을 보는 방식이나 콘텐츠가 다 바뀌었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더 큰 거는 바둑의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우리가 구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둑이라는 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약간 도제식 비슷하게 기존에 있었던 아주 역사적인 어떤 기보들을 사람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바둑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씩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빠른 시간에 뭔가 이렇게 팍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에 수라는 게 쌓여있기 때문에. 정말 천재적인 사람은 그것을 아주 빠르게 학습해서 올 뿐이지 완전히 새로운 막 신의 한 수 이런 것들은 정말 천재적인 사람 몇 명을 빼고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그냥 꾸준히 시간이 쌓여야지 되는 바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바둑이 인생이다, 혹자는 뭐 바둑이라는 거 결국에 누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파고 나오니까 확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 이게 제일 놀랐었던 게 뭐냐면 완전 주니어가 온라인으로 바둑을 둡니다. 온라인으로 바둑을 주는데 막 오래된 프로 선수들을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깼는지 하고 봤더니 그때 이제 초창기였으니까 마치 지금 챗GPT랑 비슷한 건데 이 사람이 바둑대회에 나가서 알파고 비스무리한 그 인공지능이 그냥 2개 한 거예요.
자기는 그 수를 그냥 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의 수가 아니고 인공지능의 수인데 그 수가 너무 창의적이어가지고 기존 바둑 기사들이 못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이거 바둑을 배울 때 기보의 순서대로 배우는 게 얼마큼의 의미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신진 바둑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 말고도 그냥 집에서 자기가 인공지능하고 계속 바둑 두다가 어느 순간 나타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큰 패러다임의 변화죠. 예를 들면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지금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고등학교 아주 똑똑한 자사고 이런 친구들이 시험을 챗GPT로 보게 해가지고 정답을 나온 걸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알아가지고 빵점 처리하는 이런 일들도 생기고 있고요. 외국의 대학교에서는 이걸로 해가지고 썼는데 그거를 그냥 오케이, why not 이러면서 점수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툴이 생겼을 때, 알파고 생겼을 때 이 알파고를 바둑을 둘 때 아예 쓰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처럼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가 된 거랑 비슷한 형태인 거죠. 학습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우리 학습 방식 역시도 지금 챗GPT를 막는 게 아니라 약간 인공지능의 알파고 때의 과거를 보면 오히려 우리가 어떤 학습을 외우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는 훈련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질문을 하면 답을 줍니다. 근데 그 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견을 주는 거예요. 그럼 챗GPT와 함께하는 지식인들의 생각 혹은 공부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의견을 갖고 계속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정답을 잘 내주는 기계라고 정의하는 순간 우리의 창의력은 다 말살되고요. 그건 틀린 답이에요. 그걸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게 구글의 사건이죠. 구글이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챗GPT가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얘네들이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런칭을 하면서 쇼를 한 겁니다. 8살 아이에 맞게 우주에 대한 것들을 잘 얘기하는 거를 동영상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본인들의 트위터 공식 채널에다 올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확 폭락했어요. 왜요? 제일 근원적인 게 틀렸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정답이 틀린 거예요. 거기서 8살 어린아이한테 뭔가 설명해줘 라고 하는데 그 설명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이거 틀렸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구글 자체도 그 정답이 틀렸다는 거를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와 신기하네 하고 영상을 내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챗GPT는 정답을 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견을 주는 기계입니다. 이 챗GPT라고 하는 녀석과 우리가 어떻게 사고해야 될까? 어떻게 사유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더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문답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식은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오히려 유행하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그 책을 대부분 다 저자가 그 철학자가 쓴 게 아니에요. 그 철학자와 제자와의 문답을 누군가가 쓴 겁니다. 혹은 제자가 쓴 거지 철학자 자체가 글을 내지 않았어요. 수많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사상을 정립했었던 철학이나 고대 그리스의 방식들은 아이러니하게 대부분이 다 문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생각하는 문장보다 오히려 대화를 통한 문답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챗GPT라고 하는 아주 좋은 문답 파트너, 아주 좋은 질문과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겼기 때문에 지식인의 생각이 더욱더 크리에이티브해지고 마치 고대 그리스처럼 우리는 더 깊은 질문과 더 깊은 대답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사고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는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근데 질문을 잘하려면 내가 어떤 그 상황이나 그 환경에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챗GPT를 이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지식인의 어떤 것들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이걸 정말 좋은 똑똑한 메이트로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수많은 아이디어와 수많은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